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벽마다 오는 알 수 없는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팸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워낙 이상한 전화가 많으니까요. 대출, 보험, 투자,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지는 전화도 흔하니까 그냥 그런 종류겠거니 했습니다. 문제는 그 전화가 너무 정확했다는 겁니다. 처음 걸려온 건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깊게 들었을 시간, 갑자기 휴대폰 진동에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317. 발신번호 표시 없음.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끊었습니다. 새벽에 오는 전화치고 좋은 전화였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317. 또 발신번호 없음. 짜증이 났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깨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걸려왔습니다. 317.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으니까요. 사람이 건다면 이렇게까지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괜히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결국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야근을 하고 돌아와 겨우 잠들었는데 또 진동이 울렸습니다. 317. 이제는 알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화면을 보니 역시 발신번호 없음. 그때는 단순히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누군가 전화기 바로 앞에서 숨 쉬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스피커를 켠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마치 제가 무언가 말하길 기다리는 것처럼. 장난이면 그만하세요.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숨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마이크를 스치는 듯한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제 받았어?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투는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이제 받았어? 단순한 장난 전화라면 이상할 게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은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왜 이제 받았어? 마치 이미 여러 번 저에게 연락을 해왔던 사람처럼. 그날 밤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괜히 집안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한 전화 한 통이었을 뿐. 그렇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3시 17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없음.
손이 선뜻 가지 않았습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초 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전날 그 목소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 이제 받았어? 그렇다면 오늘은 왜 다시 전화를 한 걸까? 그날 이후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3시 17분. 그리고 저는 그 전화가 단순한 스팸이 아니라는 걸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걸려왔습니다. 매일 새벽 3시 17분. 알람처럼 정확하게. 이제는 잠에서 깨기 전부터 몸이 먼저 반응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무시했습니다. 괜히 더 엮이고 싶지 않았고 받는 순간 또 그 목소리를 듣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울리게 두었습니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하지만 그날 아침 처음으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전날 밤 잠들기 전에 잠갔습니다. 저는 잠금에 집착하는 편입니다. 문단속을 2번, 3번 확인하고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밤 다시 새벽 3시 17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눈을 뜬 채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이번엔 거실 전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자는 걸 싫어합니다. 항상 모든 등을 끄고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잠듭니다. 그런데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혹시 기억을 못하는 건가 싶어 전날 행동을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히 불을 끄고 잤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새벽 3시 17분 또 전화가 울렸을 때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채로 기다렸습니다. 진동이 멈췄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겠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주방 식탁 위에 있던 컵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두는 자리가 있습니다. 항상 같은 방향, 같은 위치. 그런데 컵이 반대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옮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컵 안에는 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밤에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시면 새벽에 깨니까요. 그런데 컵은 사용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 안에 누군가 들어왔던 걸까? 곧바로 현관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도어락 기록도 이상 없었습니다. 창문도 확인했습니다.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17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진동이 멈춘 후에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런데 다음 날 거실 소파 위에
리모컨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항상 TV 옆에 둡니다. 절대 소파 위에 두지 않습니다. 이젠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3시 17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적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마치 전화기 너머가 아니라 제 바로 옆에서 숨 쉬는 것처럼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안 받았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말투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리감이 달랐습니다. 전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전화기 속에서 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집 안 어딘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속삭이듯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혼자 아니잖아.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전화는 받아도 문제고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는 걸. 혼자 아니잖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에 혼자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아무도 없는데 시선이 느껴지는 느낌. 그날 밤 이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불을 켜고 잤고 TV를 켜둔 채로 잠들었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3시 17분. 이제는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받지 않으면 집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받으면 그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날도 새벽 3시 17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숨소리 뒤에 미묘한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했고 어딘가 텅 빈 공간의 울림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기 싫었습니다. 그때 그 목소리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 전화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짧은 정적 뒤에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뭘?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 목소리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들렸습니다. 그날 넌 도망쳤잖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담긴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세상에 저만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잊으려고 계속 덮어두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야? 이번엔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문 닫고 갔잖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묻어둔 기억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 젖은 공기, 숨가쁘게 뛰던 발소리,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던 누군가의 목소리. 문 열어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기억은 제가 절대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속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넌 들었어. 숨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분명히 들었어.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근데 닫았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식은땀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문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그리고 아주 낮게 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난 거기 있었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밤, 아무도 모르는 그 선택, 그 문, 그 손, 그 목소리, 그걸 이 전화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붙잡은 채 숨도 쉬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기억났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전화는 단순한 장난도 스토킹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버리고 온 과거였습니다. 이제 기억났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상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제가 평생 숨겨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피하려고 했던 존재를 이젠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건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17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른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그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빨리 받았네. 손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증거가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건 이상한 통화일 테니까. 그 목소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억났지? 문 닫았던 거.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버텼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남는다면 이건 더 이상 제 머릿속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왜 그랬어? 그 질문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넌 이라는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바로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려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목소리도 제가 했던 말조차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파일에는 완벽한 침묵만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식어버렸습니다. 분명히 통화는 했습니다.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녹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그때 아주 미세하게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노이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가까이 대고 집중해서 듣자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삐걱.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 소리는 분명히 어디선가 문이 열릴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경첩이 움직일 때 나는 그 소리. 삐걱. 몸이 굳었습니다. 이건 전화기 너머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배경음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매일 듣던 소리. 우리 집 현관문이 열릴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뛰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그 순간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분명히 문을 잠그고 잤는데 아침에 살짝 열려 있었던 그 문.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삐걱. 이번엔 조금 더 길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발소리 같은 마찰음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녹음은 전화 통화가 아니라 집안의 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전화는 전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어쩌면 이미 이 집 안에 들어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걸. 삐걱. 녹음 파일 속 현관문 여는 소리를 들은 이후 저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전화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는 공간이 무서워졌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일부러 늦게까지 밖에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야근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 때문이라기보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남아있는 게 차라리 안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동료들도 모두 퇴근했고 사무실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회의실, 어두운 복도, 멀리서 들리는 에어컨 소리만이 공간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기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 휴대폰이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317. 발신번호 표시 없음. 심장이 순간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걸까? 하지만 이곳은 회사였습니다.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눈을 감으려던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르. 아주 미세한 진동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다시 들렸습니다. 부르르. 몸이 굳었습니다. 이 소리는 제 손 안에 있는 휴대폰 진동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부르르. 이번엔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느껴졌습니다. 복도 쪽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분명히 제 손에 있었습니다. 진동도 이미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제 휴대폰 벨소리와 똑같은 진동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부르르. 복도 끝. 불이 꺼진 구간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어딘가에서 짧게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휴대폰과 완전히 같은 소리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은 분명히 방금 걸려온 전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또다시 부르르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바로 저 너머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것처럼 숨이 가빠졌습니다. 복도 끝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317. 발신번호 표시 없음. 저는 복도와 제 휴대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방금 들었던 소리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 또 다른 제 전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또 다른 제 전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제 벨소리, 제 진동, 제 전화. 하지만 제 손에는 분명히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서도 혼자 있는 걸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집도 회사도 이제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흘렀고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3시 17분. 이젠 받지 않으면 무언가가 바뀌고 받으면 과거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전화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날도 새벽 3시 17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습관처럼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처음으로 발신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발신번호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숫자가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익숙한 번호였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번호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번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잊으려고 했지만 완전히 잊지 못했던 번호. 오랫동안 연락처에서 지워버렸던 번호.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는 남아있던 번호. 이미 끊긴 번호였습니다. 10년 전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의 주인은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벨은 계속 울렸습니다. 화면 위에 그 번호가 계속 떠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적.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말보다 먼저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 번호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날 이후 다시는 연결되지 않았던 번호. 그날 이후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지금 제 손 안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말투는 처음 들었을 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낯선 존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 있는 말투였습니다. 너야? 입 밖으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의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아보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비냄새, 닫히던 문, 밖에 남겨졌던 사람,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얼굴,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 목소리가 이어 말했습니다. 번호 기억하고 있었네. 심장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제 과거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번호는 정확히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년 전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봤던 이후로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조용히 그가 말했습니다. 나 두고 갔잖아.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전화는 지금의 누군가가 아니라 그날의 누군가에게서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나 두고 갔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날의 공기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그를 봤던 밤, 잊으려고 했던 기억이 더 이상 막을 수 없이 떠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넌 그날 문을 닫았어. 눈을 감지 않아도 장면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골목,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뒤에서는 무언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망쳐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저와 그날 밤 우리는 같이 있었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무언가가 쫓아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눈앞에 작은 철문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출입구였습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문에 닿았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힘껏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그가 외쳤습니다. 잡아줘.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조금 뒤에 있었습니다.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확 커졌습니다. 빨리 그의 손이 문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택해야 했습니다. 같이 남을 것인가, 혼자 들어갈 것인가.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뒤에서 무언가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문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쿵.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손은 문에 닿지 못했습니다. 닫히는 순간 짧은 외침이 들렸습니다. 야! 그리고 정적 밖에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대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야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가족도 친구들도 마지막으로 그를 본 사람은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걸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전화 속에서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기억났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넌 살아남았어. 정적. 난 밖에 있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전화는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니라 되돌리려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내 차례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오직 한 가지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새벽 3시 17분. 전화가 걸려오는 순간 두려웠지만 동시에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시작되는 건지. 그리고 다음 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310, 314, 316.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317.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진동도 벨소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몇 초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318, 319.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처음으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끝난 걸까? 정말로? 그의 말대로라면 이제 제 차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오랜만에 조금은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집안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문도 전등도 물건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정상적인 하루를 보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잠든 건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잠이 금방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딩동.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다시 들렸습니다. 딩동.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조여왔습니다. 손을 더듬어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알림도 없었습니다. 진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딩동. 이건 제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집 안 어딘가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인 채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리는 거실 쪽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딩동. 거실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소리는 소파 쪽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화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 유선 전화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벨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없는 전화기에서 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 그때 아주 낮게 어딘가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르. 진동. 마치 누군가가 전화를 받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전화기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분명히 벨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그 소리가 들릴까봐. 혹시라도 이번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나타날까봐. 하지만 그날 이후 다시 새벽 3시 17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쥔 채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316.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317.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발신번호 없음. 하지만 이제는 그 번호보다 누가 걸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적. 그리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마치 전화기 너머가 아니라 바로 제 옆에서 숨 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짧은 정적. 내가 나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 문 손잡이가 돌아갈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끽.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가 아니라 집 안에서, 제 바로 뒤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현관 쪽에서 들렸습니다. 끽. 현관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가 아니라 안쪽에서. 마치 이미 누군가가 집 안에 들어와 있다가 밖으로 나가려는 것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쪽에서 천천히 멀어지고 있는 소리, 밖으로 나가는 소리. 제가 그날 밤 문을 닫고 혼자 남았던 것처럼 이제는 누군가가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밖에 남겨질 차례라는 걸. 전화기 너머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쿵.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도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안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쿵. 현관문이 닫히던 그 소리 이후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도 끊어졌습니다. 숨소리도 발소리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 앉은 채 고개를 돌린 상태 그대로 현관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무언가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리고 그날 이후 전화는 멈췄습니다. 정확히 그날 밤 이후부터였습니다. 더 이상 새벽 3시 17분에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발신번호 없음도, 끊긴 번호도, 숨소리도, 그의 목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울릴까봐.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안도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은 닫힌 채로 있었고 전등도 제멋대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물건의 위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잠을 잘 수 있게 됐고 휴대폰을 침대 옆에 두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손끝에서 아주 미세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부르르 진동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곧바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진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화면도 조용했습니다. 알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동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아니라 바닥을 통해, 침대를 통해, 집 전체를 통해 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있는 전화기가 울리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벨소리는 없었습니다. 화면도 없었습니다. 번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동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가끔 새벽 3시 17분이 되면 그 감각이 다시 찾아옵니다. 부르르. 아주 짧게, 아주 약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집 안 어딘가에서 전화가 울리고 있습니다. 없는 전화기가, 번호도 벨소리도 없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처럼 공포에 휩싸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가 아직도 전화를 걸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이제 절대 받지 않습니다.